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마산 3.15 의거 기념관에서 박정희-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지난해 재개관할 때는 기념관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전시돼 있다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 3.15 의거 기념관의 지난해 3월 재개관 당시 모습입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3.15 의거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대통령 사진 등 박근혜, 박정희 정부의 홍보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비판했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이 판넬 어디로 갔어요? 여기 걸려있던 판넬인데. 나도 모르는데 그래. 어제도 뭐 상대밖에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정말 수했나. 이처럼 엉뚱한 내용들이 전시된 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관람객과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물 교체를 보훈처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훈처장이라는 분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하더니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승만 독재 정권 이러면은 독재 다 빼라. 박정희 군부 이러면 군부 빼라. 박정희 빼라. 재개관 준비에 참여했던 기념관 자문위원들은 보훈처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민주화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3.15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죠. 이후에 가보니까 난데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었고. 보훈처는 전시물 교체 과정은 물론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고열과 지독한 통증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독감이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도 일주일 사이 독감 감염 학생이 3배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왕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실마다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한 반에 3명에서 많게는 5명씩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서 수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건교사 20년 이제 넘었는데 처음이죠. 12월 달에 독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처음이죠. 많이 놀랬고. 질병관리본부가 독감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 8일.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조치입니다. 특히 독감은 통상 12월 말부터 시작해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면 진정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지역의 독감 감염 환자는 모두 793명.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건데 모두 6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에 빠졌습니다. 창원 지역 병원에도 독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독감 확진자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2배, 5배 많아졌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70에서 90%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대로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증이 발생해가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이번 주말이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하고 학교마다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진주 진성면과 창녕 이방면, 고성군 삼산면에서 야생조류 폐사체가 각각 발견돼 국립환경과학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야생조류 폐사체가 모두 10번 발견됐으며 이 중 1마리는 AI 양성으로 2마리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장군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완공했지만 주민 반발로 가동조차 못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부산시는 내년 말까지 93억 원을 들여 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 등 기장군 3개 지역에 해수 담수화 수돗물 전용 관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물을 쓰고 안 쓰고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물 선택권을 100%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기장군에 몰려있는 산업단지 규모를 감안하면 2018년 이후 하루 13,000톤가량의 담수 수돗물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3년간은 주민들에게 기존 수도요금의 절반에 공급하기로 해 공급이 꾸준히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매설하는 전용 관로는 최소 1,000가구 단위로 공급이 가능해 주민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민 갈등을 더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공수와 그다음에 부산시의 어떤 그 안일한 행정 처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반대 대책위는 또 주민 투표를 위한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한겨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남해안에서는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화식 굴과 달리 밀물과 썰물의 차로 바닷속에 잠겼다 나왔다 하며 자연산 굴처럼 단단하게 여문 석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바닷물이 썰물대가 되어 빠져나가자 줄줄이 매달린 굴이 드러납니다. 자연산 굴과 같은 환경으로 바닷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자란 석화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떼어나면 소쿠리 하나가 금세 싱싱한 굴로 가득 찹니다. 돌에 붙은 굴로 갖다 주워가지고 우리가 채취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좀 발전돼 가지고 이제 대나무 가운데 꼽아가지고 해먹고 이제 이 발전된 게 이제 여기거든요. 사천 서포면 특산물인 석화는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는 수화식 굴과 달리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을 보고 자랍니다. 이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자연산 굴처럼 더 단단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장 비쌀 때는 1kg에 15,0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일반 수화식 굴보다 3분의 1 이상 비쌉니다. 물이 좋아서 오염도 없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어. 우리 꿀을 여기 사람들이 한 번씩 먼데 사람들이 갖다 먹으면 좋다고 자꾸 주문이 들어요. 이곳 사천시 서포면에서는 올해 11만 킬로그램을 채취해 11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겨울바다 속에서 피어난 남해안의 싱싱한 석화가 겨울철 별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비구름은 물러났지만 대기 중 습기가 가득합니다. 밤사이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요.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고 기온으로만 보면 11월 중순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단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난 뒤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겠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은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적은 가운데 하늘빛은 쾌청하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아침 공기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창원 8도, 거제와 통영 10도로 시작을 하고요. 낮 기온은 김해와 밀양 16도, 창원과 창녕 1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주가 7도, 합천과 함양 6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사천 15도, 산청 13도, 거창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로 선박 구성 부품을 제조하는 거제 유림테크가 배선, 설치, 결선에 투입될 20살에서 45살 인력 20명을 모집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 인바 설치와 성각 조립하는 업체인 거제 용광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에서 일할 인력을 찾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로 선박 임가공을 하는 거제 부일 기업이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배관 10명, 용접 5명을 뽑아 기량에 따라 차등 대우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로 선박의 정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 대덕기업이 전장 결선 10명, 전장 풀림 10명, 전장 설치 5명을 모집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로 배관 제작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거제 금화가 배관 설치와 제작 사상에 투입될 인력 7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남의 가계 대출이 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10월 경남의 가계 대출액은 51조 7천억 원으로 전달인 9월보다 6,100여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비은행 기관의 가계대출 증가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씨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내년에 2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산업경제가 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등 농업 분야 65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관리 39억 원 등입니다. 또 초등학생과 치매 환자 등 사회약자 스마트 위치 관리 서비스,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6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주거급여 사업에 내년도 예산 64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남도민 5만 1,000가구가 혜택을 받는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평균 10만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비나 보수 유지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주택 개선 사업에 11억여 원, 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6억여 원 등이 각각 지원됩니다. 제조업체나 축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악취 방지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일 의결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음악회가 어제 경남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예총 경남연합회가 주최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서부청사 개청에 참여한 관계기관 단체장과 경남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부청사 개청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음악회는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와 인순이 박상철 등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리산 화계동 야생 녹차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한 겨울 탐방 명소에 선정됐습니다. 하동 화계동 야생 차밭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전해지며 화계장터에서 쌍계사까지 597헥타르의 차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겨울철 탐방 명소는 저지대 수평 탐방 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사 PD와 영화 기획자들의 심사를 통해 화계동 녹차밭과 통영 다락길 편백립 등 국내 15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로 기존 20개 학교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국가공식 미세먼지 데이터인 우리 동네 대기질 에어코리아를 분석한 결과 창원과 진주 양산 측정소 데이터의 연간 평균치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인 1세제곱미터의 25 마이크램을 넘어서 경남의 대기질이 건강에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나쁜 대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